네,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쪽부터 20쪽까지 들어온 질문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한 6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 먼저 풀이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페이지 이쪽에 있는 예제 문제예요. 예제 1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는 뭐냐면요. 철순의 가족은 4명이고 이들의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요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유전적으로 혈액형이 ABO식 혈액형이 4식구가 다 다르게 나오려면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면 AO, BO 사이에서 AB형 그리고 O형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AB형과 O형 사이에서 A형과 AO, 그 다음에 BO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조합은 4명이 다 혈액형이 다르도록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찬찬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지금 본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볼게요. 누가 아빠든 간에 A형인 부모는 응집원 A와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형인 부모는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AB형인 자녀는 누나이든 철수이든 일단 응집원 A, B를 다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가지고 있지 않죠.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고요.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되시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일단 주어져 있는 표를 살펴보시면 아빠의 응집소와 철수의 응집소가 같다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A형이든 B형이든 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가 베타이건 알파이건 간에 자녀 중에서 응집소를 갖고 있는 거는 O형밖에 없죠. 왜냐하면 AB형은 응집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철수가 얘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의 케이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가 누나가 돼요. 그러면 그럼 누나가 AB형인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누나는 A와 B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응집원은. 그런데 누나의 응집원을 보면 무언가 하나는 없어야 하거든요. 표를 보시면. 그쵸? 누나의 응집원 니은이 A이건 B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누나 AB형이면 A, B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나 X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첫 번째 케이스 A호 B호 사이에서 AB형과 O형이 태어났을 경우에 응집소가 아빠와 일치하는 철수는 반드시 O형이어만 하고 그렇게 되면 누나의 응집원이 2개가 다 있기 때문에 표에 어긋나는 자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가설은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모순이 발생하므로. 자, 그럼 제가 지금 쭉 흘러나간 흐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설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조합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모순이 생겼죠. 그러면 첫 번째 가설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AB형 부모와 O형 부모 사이에서 A와 B형이 나온 케이스라면 마찬가지로 A, B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응집소가 없는 부모,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가지는 부모 이렇게 두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나이든 철수이든 간에 응집원 A와 베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응집원 B와 알파의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빠의 응집소와 철수의 응집소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AB형인 이 사람은 응집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쪽은 엄마가 되겠죠. 이쪽이 아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한테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기 때문에 누가 철수이든 누나이든 상관이 없게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형과 B형이 누가 철수이든 누가 누나이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뭐 철수를 B형이라고 놔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요. 철수를 A형이라고 놔도 문제 푸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혈액형은 O형이다. 맞죠? 왜 지장이 없는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오케이. 만약 얘가 철수라면, B형이 철수라면, 얘가 철수라면 아빠와 같은 응집소 가지고 있죠. 아이고 죄송해요. 베타가 아니고 여기 색깔을 달리 할게요.
아빠와 같은 응집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나한테는 그 응집소가 없죠. 알파 없잖아요. 그쵸? 알파 없어요. 그 다음에 응집 1. 근데 응집 1이 지금 어떤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누나한테 응집 1 뭐가 없냐면 B가 없거든요. B가 없어요. 아빠한테 없는 응집 1 A, B 둘 다 없죠. 그러니까 요 B 없으니까 B 없다 같이 취급해도 무리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집원 니은을 B로 취급해도 전혀 무리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철수를 A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철수를 A형이라고 본다면, 이쪽이 철수라고 본다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철수가 A형이라고 본다면, 철수한테 있는 응집소 베타, 아빠한테 있고요. 표에 무슨 없죠. 그 다음에 누나한테 있는 B라는 응집원, 아빠한테 없죠. 아니, 누나한테 없는 A라는 응집원, 아빠한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요 사례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A, B형하고 O형이기만 하면, 아빠가 O형이기만 하면 A형이 철수이든 B형이 철수이든 상관없이 문제의 모순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기억, 아버지의 혈액형은 O형이다. 맞는 말이 되고요. 어머니의 혈액에는, 어머니는 AB거든요. 응집원 니은이 있다. 우리는 응집원 니은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 돼요. 누나의 혈장과 철수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된다. 누나는 A형이고 철수는 B형이기 때문에 누나의 혈장, 그 다음에 철수의 적혈구 섞으면 당연히 응집하겠죠. 만약에 반대여도 마찬가지예요. 누나가 B형이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누나의 혈장과 철수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가지 케이스 찾아내기. AO, BO, ABO 이냐? ABO, AO, BO냐? 이거부터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1번이라면 자료 찾아 나가셔서 모순 나오면 없애고 2번이라면 모순 없으면 이걸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12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걸 제가 순서를 잘못 붙여놨네요. 12번은 좀 이따 풀고요. 먼저 평가원 16번 문제, 그러니까 3번. 이게 몇 페이지냐면 3쪽이에요. 페이지 3쪽에 있는 3번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제가 아까 전에 3페이지 1번을 풀어드리면서 벤 다이어그램 힌트를 써놨었거든요. 그거를 힌트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 편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해설서에 있는 거 보시고 꼼꼼히 찾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겠습니다. 전체 집단을 200명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응집 1 기역과 니은 이렇게 응집 1이에요. 응집 1 종류가 기역하고 니은이 있습니다. 응집 소는 뭐가 있냐면 디귿하고 리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주목하세요. 세 번째, 응집원 니은과 응집소 리을을 모두 가진 학생. 정상적으로 응집원과 응집소 리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만약 니은이 B라면 리을은 알파일 거고요. 만약 니은이 A라면 리을은 베타가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응집을 안 하니까. 어쨌거나 그렇다면 니은과 리을로 한번 잡아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역과 디귿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저는 기역과 디귿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응집원 기역을 가진 학생들을 먼저 추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74명이라고 표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응집소 디귿을 가진 학생을 찾아주는 거예요. 응집소 디귿을 가진 학생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1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을 다 가지는 학생,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학생은 마찬가지로
B형 아니면 혹은 A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공간이 여기가 죄송합니다. B형 혹은 A형이 될 거예요. 그죠? 일단 두세요. 그냥 B 아니면 A겠구나. 그렇다면 응집 원 기역을 가지는 거는요. B형 혹은 AB형 하나 잡아볼까요? 그냥 얘를 B형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나중에 해놓고 모순이 되면 바꾸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얘를 B형으로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응집원 기역을 B로 보고요. B로 놓고요. 응집소 디귿을 알파라고 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응집원 니은을 A라고 보고요. 응집소 리을을 B라고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가운데 색칠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기역을 응집원 B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디귿을 알파라고 봤어요. 그러면 B와 응집원 B와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건 여기가 혈액형 B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B형 말고 그 외에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있잖아요. AB형이 있죠. 그게 여기가 되겠죠. 아, 그러면 요 동그라미는 AB형이겠구나.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색칠하는 곳이 AB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B형이면서 B형 가능하고요. 혹은 O형도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푸르게 색칠하는 이 위치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응집원 B를 안 가지는 O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A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응집원 A와 베타를 가지고 있는, 즉 응집원 기역과 응집소 베타 리을을 가지고, 어머머, 제가 죄송해요. 저는 이거를 대입을 시키면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니은 리을로 하는 게 더 쉬운데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응집원 니은이 응집원 A로 가정을 했고요. 응집소 베타를 리을로 가정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과 리을을 모두 가진 학생, 아까 세 번째 문장 여기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70명인 거냐면 바깥쪽 이 색칠하고 있는,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공간이 몇 명인 거다? 70명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깥 공간이 70명이고 여기가 전체가 200명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디가 가운데 A, B, B, O를 다 합한 게 130명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러면 A, B하고 B를 합한 게 74였고요. B하고 O를 합한 게 1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이제 근데 다 고루고루 합한 게 130명이라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B형의 숫자를 찾아낼 수 있죠. 교집합 숫자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B형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110 플러스 74 빼기 130이 되겠죠. 그죠? 그럼 184에서 130을 빼주니까 얼마가 되냐면 54명이 됩니다. 그래서 좀 키워야겠네요. B형의 사람이 5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74에서 54를 뺐으니까 AB형이 20명이 되는 거고요. O형은 110에서 54를 뺐으니까 56명이 됩니다. 됐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까지 일단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200명 중에 AB형과 B형과 O형과 A형을 일단 임의로 나눴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정한 응집원 기역과 디귿을 임의로, 응집원 기역과 니은을 임의로 B, A로 정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A, B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여러분 문제에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 있는 걸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집단에는 AB, AB, O형이 모두 있고 A형인 학생 수가 O형인 학생 수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A형인 학생 수 우리는 바깥으로 봤어요. 바깥에 있는 A형 이 아이들 70명으로 가정했었죠. 그런데 얘가 O형인 56명보다 많다.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은 응집원 기억을 B로 놔도 되겠네. 바깥에 있는 니은이 A형이 맞겠네.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가정을 해가지고 응집원 기억을 B로 놓고 응집원 니은을 A로 놨다면 아마 이 안쪽이, 여기 안쪽이 붉은색으로 써볼게요. 다른 가정일 경우에요. 안쪽이 A형이 되고 바깥쪽이 B형이 되겠죠. 하지만 왼쪽 여기와 여기는 AB형, O형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A형이 54가 되고요. O형이 56명이 되면요. 문제에 있는 A가 5보다 많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럴 땐 그냥 깔끔하게 그럼 여기가 A가 아니고 B고 바깥이 A구나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즉 제가 지금 길게 한 말은 뭐냐면 응집원 기억을 A로 놓든 B로 놓든 문제 있는 조건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모순점을 찾아서 바꾸고 해주면 바깥쪽이 A형, 안쪽이 B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0명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 조건 가지고 안쪽이 B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세 번째 조건 이겁니다. RH-형인 학생들 중 A형인 학생과 AB형인 학생은 각각 한 명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얘기는 마지막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은 이건 뭐냐면 RH 플러스거든요. 이 사람 몇 명이라니 198명이래요. 그럼 RH 응집원이 없는, 즉 RH 마이너스인 학생은 2명이 되겠죠. 납득이 되시죠? 그럼 이 2명은요.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기준이 다르니까. 이건 RH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RH 혈액형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2명, 198명.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RH-형인 학생들 중에 A형인 학생과 AB형인 학생이 각각 한 명이다. 즉, 이 2명이요. 한 명은 A형인 거고요. 한 명은 AB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찾아낸 A형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70명 중에서 이거는 결국 69명의 RH 플러스와 한 명의 RH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AB형에 있는 20명이 결국 19명의 RH 플러스와 한 명의 RH 마이너스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O형인 학생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면 됩니다. O형인 학생 수가 표에 56명이었어요. 56명 학생 수가 B형인 학생 54명보다 많다. 맞죠? 두 번째 RH 플러스형인 학생들 나머지 198명이에요. 걔네들 중에서 AB형인 학생 수는 20이다. 아니죠. 왜 아까 20명 중에서 한 명은 RH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그러면 A형 플러스 AB형이겠죠. 그죠? 그러면 A형 플러스 AB형이면 A형이 70명이었고요. AB형이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으니까 항 A에 응집하는 아이는 90명이 됩니다. 여기에 90명. 그 다음에 항 A 혈청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형. 그러면 이건 뭐예요? B형하고 O형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두 개 합해주면 몇 명이에요? 이거는 110명이죠. 그러면 110명이 더 많아요. 얘가 더 많네요. 틀린 문장. 그래서 기억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에요, 이제. 요게 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쪽. 4쪽에 있는 문제 12번을 볼게요. 같은 패턴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응집원 기억과 응집수 디귿이 모두 있는 경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똑같이 찾아줄게요. 응집원 기억, 응집원 니은. 응집원 기억과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디귿과 응집소 리을의 유무를 조사했대요. 역시 200명이래요. 그러면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200명 안에서 똑같이 갈게요. 여기는 첫 번째 칸을 보시면 기역과 디귿이 모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세트가 A 혹은 B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세트가 A 혹은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아볼까요? 기역하고 디귿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응집원 기역, 응집소 디귿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랬을 적에 응집소 기역과 디귿이 모두 있는 학생은 몇 명이냐면 60명이래요. 교집합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형 혹은 B형이 60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집원 니은이 있는 학생 생각해 보시면 죄송해요. 그러면 응집소 디귿이 있는 학생 요거 전체 있는 거는 여기거든요. 자, 이 60을 가운데다 넣어준 거고요. 세 번째 칸에 있는 97이 뭐냐면 응집소 디귿 이거 전체거든요. 이게 97이라는 거예요. 97.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37이라고 숫자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97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머지 이 붉은색으로 칠하는 이 전체 칸이 몇이냐면 103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응집소 디귿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응집소 디귿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디귿의 짝꿍이 누구냐면요. 요거거든요. 요거. 응집소 디귿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디귿이 없다면 니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쨌든 잠시만요. 이거 지워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이쪽이 O형이었고요. 이쪽이 AB형이 되고요. 가운데가 A 혹은 B, 바깥쪽이 A 혹은 B가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적에 그렇다면 응집원 니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임의로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을 정해볼게요. 가운데를 A라고 보고 이것도 역시 모순이 되면 바꾸면 돼요. A형 바깥을 B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응집원 기역을 A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A를 전체를 갖고 있는 이 인원수 A. 그러니까 응집원 니은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생각해 볼게요. 응집원 니은을 가지려면요 어디냐면요 기역에서 A를 가진 거 빼고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원 니은을 가진 요거 B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몇 명인 거냐면 103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O형과 A형을 뺀 거잖아요. O형과 A형을 빼면 AB와 A가 남겠죠. 나머지가 10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집원 니은이 있는 학생의 인원수는 103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학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응집소 리을은요. 여기에 니은과 리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을이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여기에도 있어요. O형이니까. 여기가 O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칠하는 이 공간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응집소 디귿도 있고요. 리을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O형이니까. 그래서 리을이 있는 공간을 다 합쳐주게 되면은요. 바깥에 있는 이 인원수와 죄송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 B에 해당하는 인원수와 그리고 안에 있는 O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더해주면 이게 결국 응집소 리을이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즉 125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 125명 안에서 O형이 몇 명이었냐면 아까 전에 37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B형의 인원수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B형 몇 명이 되는 거예요? 88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요. 여기 AB형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200명이었으니까. 200명에서 전체 200명에서 뭘 빼주면 돼요? O형 빼주고요. 그 다음에 A형 빼주고요. B형을 빼주면 됩니다. O형은 60명, A형은 O형이 37명 죄송합니다. O형 37명, A형 60명, B형 88명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에요? 15명이 나오죠?
저는 암산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AB형이 15명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찾았어요. 그쵸? 자, 좀 쓸게요. AB형은 15명. A형은 60명. O형은 37명. B형은 88명. 아, 물론 A와 B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음집원 기억과 니은을 기억과 니은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A, B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뭐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대로 가도 돼요. 다른 조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대로 가도 돼요. 가는 103이다. 맞죠? 맞는 말. 그 다음에 O형인 학생 수와 B형인 학생 수를 더해봐라. A형인 학생 수와 B형인 학생 수를 더해봐라. 누가 A, B든 상관없이 둘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니은을 따져주면 60 더하기 88분의 그 다음에 A, B형인 학생 수하고 O형인 학생 수를 더하래요. A, B, O 더하면 얼마가 돼요? 15 더하기 37이 되죠. 이건 1보다 작다. 그러네요. 밑에는 148이고 위에는 52가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맞는 말이 돼요.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소를 갖지 않는 학생수. 응집소가 없는 학생수. 즉 뭐예요? 응집소 없으려면 A, B형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15명.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죠. 43이 아니에요. 기억률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 패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 혈액형의 그 인원수를 찾아내는 게 제일 급해요. 그거를 잘 하실 수 있으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권하는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걸 어디다 써드리지? 오케이, 여기 맨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활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는 공부하는 순서가 2페이지에 예제 2번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제 2번 푸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1번을 푸세요. 그리고 3번을 푸신 후에 3번을 푸시고 그리고 12번을 푸시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학습 순서예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대로 차례대로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혈액형은 끝났고요. 충격적이었어요. 8월 건데 지금 아직 모르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모를 수 있어요. 헷갈려요. 그럼 17페이지 갑니다. 이 문제는 17페이지예요. 페이지 17페이지는 7번 문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체세포 체세포예요. 체세포. 그 다음에 체세포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중기에 배열한 이 아이들은 각각 쌍동, 이렇게 상동염색자 한 줄로 배열하겠죠. 그 다음에 기억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래요. 기억 시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게 기억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 그런데 이 생긴 게 뚜루루루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이 시기는 아마도 중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세포당 DNA 사는 세포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그래프, 요 그래프, 가그래프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DNA 양의 상대값이 1인 경우, 그다음 2인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에서 2로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제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1인 요 지점은 어쨌거나 G1인 지점인 거예요. 아직 S를 거치지 않은. 그럼 복제하고 있을 때는 한참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S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값이 2인 경우는 여기는 뭐예요? G2와 M기 일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아이고, 곱하기로 하면 안 되는데. 더하기예요, 더하기. G2와 M기 일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복제한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이 그래프는 그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뭐냐면 염색체죠. 이 염색체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그럼요. 응축하니까 히스톤 단백질 있죠. 구간 2에는 여기 얘기는 G2하고 M이에요. 여기는 기억시기 세포가 있다. 이게 중기라 그랬잖아요. 중기는 M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G1기의 세포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1이 인 세포수는 G1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DNA 상대량이 1일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G2에서는 DNA 상대량이 이미 SB를 지나갔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간이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이렇게 개수가 있고요. 여기는 개수가 이만큼 있거든요. 그럼 G1기는 여기엔 적고요. 구간 2엔 적고요. 구간 1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X죠. 답은 기억 니은인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긴 괜찮네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익히셔야 돼요. 저 그래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좀만 힘내봅시다. 6문제 하는데 30분이 걸리는군요. 큰일이에요. 자, 얘는 19쪽이에요. 여러분이 19쪽도 질문하셨길래 페이지 19쪽이고요. 19쪽에 있는 문제 7번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어떤 동물의 감수분열 과정, 이번에 감수분열이래요. 일부에서 한 개당 DNA 상대량 변화.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2부터 시작해서 복제해서 4로 올리고 다시 2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뒤가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1분열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1분열, 감수 1분열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표는 이 동물의 감수분열 전체 과정, 이번엔 전체예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 기억부터 리을이 갖는 유전자 A와 B의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포가 이게 그러면 전기, 감수 1분열 전기일 수도 있고 중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큰 A와 작은 A, 큰 B와 작은 B는 각각 대유전자이며 각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올리셔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랑 이걸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 그랬을 적에 아이고 왜 이렇게 움직이냐.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었고요. 2배로 했을 적엔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반땅 됐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하나 가지고 왔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갖고 왔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힌트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 유전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DNA 상대량을 봤을 적에요. 요 지점에서는 만약에 같은 동형 접합으로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이거 4개가 다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유전자가 4까지 상대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숫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네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니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냐면요. 큰 B가 현재 4개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큰 B, 큰 B, 큰 B, 큰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작은 B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2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죠. A는 큰 A는 왜 2예요?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랑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다른 번호 염색체겠죠. 이 경우에 얘는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큰 A가 2개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작은 A란 뜻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글자를 표현하게 되면요, 이 녀석은, 니은은 이런 염색체 한 쌍과 이런 염색체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DNA 상대량은 아마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핵상은 2N이 되겠죠. 납득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이 되는 거. 이 지점에 해당하는 게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하고 얘가 되는 겁니다. 왜요? 라고 하고 싶죠. 얘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큰 A 하나랑 작은 B 하나 이렇게 2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DNA 상대량이 아마도 1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는 N이 됐을 거예요. 하나
하나씩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역은요. 기역을 어디다 쓰나? 제가 지금 디귿 쓸 자리를 안 썼군요. 잠시만요. 다시 써드릴게요. 리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A, B 하나씩 있고요. 1, N 이렇게 됐을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거는 작은 A 하나, 그 다음에 큰 B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도 DNA 양 하나, 합상 1,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디귿을 볼게요. 디귿. 작은 A가 몇 개 있어요? 아니, 큰 A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염색체 위에 큰 B가 2개 있는 형태. 즉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있고 큰 A, 큰 A, 큰 B, 큰 B 있는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DNA 양이 어디 위치인 거예요? 여기인 거죠. 디귿이 여기인 거죠. 그죠? 여기 기역과 그리고 리을이 다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DNA 상대량은 2가 될 거고요. 현재 반땅은 됐지만 아직 염색 분체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N이지만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죠. 됐네요, 이제. 그러면 기역과 리을이 마지막, 그 다음에 가운데가 니은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래프는 어디까지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색깔 바꿉시다. 죄송해요. 요렇게까지가 이 그래프인 거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기역 니은은 니은이에요. 니은 여기 구간 1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역의 총 염색체 수. 기역이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 다음에 니은의 총 염색 분체 수. 기역의 총 염색체 수는 N이었으니까 N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총 염색 분체 수는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1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잘 안 써줘가지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다시 기역의 총 염색체 수는 N이었으니까 다 감소분열 되고 난 다음이니까 마지막 1개 혹은 2개. 1개 혹은 2개. 뭘로 할까요? 요 그림을 기준으로 할게요. 1개. 그 다음에 니은의 염색 분체 수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래서 4.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리을은 디귿보다 이전 시기 세포이다. 리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리을은 디귿보다 이후 세포죠. 그래서 X 해주시면 답은 2번. 이거 니은만. 그래서 1번, 2번이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하나 더 있군요. 죄송합니다.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이렇게 긴 영상은 여러분 지쳐서 못 볼 텐데. 12번에는 페이지 20번, 20쪽이에요. 20쪽. 페이지 20쪽. 여기는 그래도 금방 할 수 있겠다. 여기는요, 봐봐요. 상피세포는 G1 시기에서 시간이 9 정도, S기 12, 3 이렇게 관찰되고요. 골수세포는 시간이 2, 12, 4 상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기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 거니까 요 그대로 갈게요. 세포 주기는 골수세포가 상피세포보다 짧다. 골수 이거 다 더해봐야 18이잖아요. 근데 상피는 24죠. 그래서 요거는 골수가 짧다? 맞는 말. 그 다음에 가에서 시간이 길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관찰했을 적에 그 시기에 있는 세포수는 시간이 긴 녀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에서 어디 갔어? 집단 가에서 G1기에 있는 세포수, G1기의 세포와 S기를 보게 되면요. S기가 상피세포든 골수세포든 훨씬 길죠. 그죠? G1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피라면 9분의 12일 거고요. 골수라면 2분의 12일 거잖아요. 시간에 비례해서 개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간 1에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S기를 지났네요. 여기가 S이고 여기가 G1인 거잖아요. 그러면 G2와 M이라 그랬죠. 그럼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가 92인 92를 어떻게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2에는 원래 46이죠. 이게 복제하기 전이에요. 근데 2에는 46 상태는 염색체가 이런 상태거든요. 얘를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염색 분체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2개에서 4개 되는 거니까. 그죠? 2에서 4가 되는 거니까 2배 되죠. 그러니까 전체 2에는 46에서 염색 분체가 되면 92가 되겠죠. 그럼 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S기를 지난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는 전체를 다 모르겠어요 했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더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능 특강은 그렇게까지 막 풀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못하겠으면 해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20페이지까지 총 7문제 했어요. 수고들 하셨어요.